네, 이 민주당 혁신위가 김은경 위원장의 이딴 설화로 잡음에 시달리고 있죠. 이런데 혁신위가 대의원제 축소를 골자로 한 혁신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혁신위가 이 발표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대의원 표를 아예 없앨 수는 없는 거고 그 표 비율을 축소하게 된다.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비명계가 반발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의원제 폐지하자는 여론이 있지만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율을 좀 낮추려고 한다라는 게 혁신위 관계자의 발언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비명계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당원의 영향력만 커지는 것 아닌가라는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남번영이 보시기에는 결국 이게 대의원제가 1인당 60표를 가지고 있나요? 네, 거의 그렇게 등가성의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1번 당원보다는 훨씬 더 많은 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대의원들의 역할을 좀 1인 1표로 바꿔야 된다는 게 사실 당원들의 요구죠. 일부 당원들의 요구라고 합니다. 정당 민주주의에 있어서 민주당이 사실 국민의힘보다 좀 더 후퇴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이런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저 대의원제는 사실 지역위원장들의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에 굉장히 잘 짜여진 그런 제도였다라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1인 1표제, 표의 등가성을 맞춰주자라는 주장들을 권리당원들이 계속 해왔고 이것이 혁신의 첫 출발이 돼야 된다는 요구가 컸었거든요. 근데 이후에 비명계 의원들의 반발은 당연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반발을 사고 있지만 사실 민주당의 혁신이 뭐겠습니까?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혁신위에서 이런 안을 내놓고 당에게 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개혁의 딸로 불리는 일반 당원들은 찬성하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니까. 근데 반면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명계 의원들은 이게 말이 되느냐. 나름대로 오랫동안 지켜오고 또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라고 하면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그 친명계 당원들, 의원들의 목소리만 커지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거든요. 개딸이라고 불려지는 그 일반 권리당원, 새롭게 우리 민주당에 유입된 당원들이 개혁의 딸이라는 그 용어인데 계속해서 뭔가 흑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정당의 주인이 당원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비명계 의원들도 이 부분을 크게 말씀하시기는, 목소리를 내기에는 지금 민주당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세요. 예. 자, 이게 잘 되려면 혁신위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으면 목소리에 힘이 실릴 텐데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이딴 설화 때문에 이게 제대로 잘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과거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인지 2학년 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엄마,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미래를 막 결정해?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 나이로부터 여명까지 비례적으로 투표를 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되게 합리적이죠. 예, 교수라서 조금 철없이 지내서 정치 언어를 잘 모르고 이게 정치적인 맥락에 무슨 뜻인지도 아마 깊이 숙고하지 못한 아마 어리석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 밑에서 통치받는 게 너무 창피했어요. 문 대통령 때 금감원 부원장으로 임명받았다가 윤석열 밑에서 임기를 마치는 과정이 엄청 치욕스러웠어요. 네, 여러 가지 설화에 휘말리면서 특히 최근에 있었던 노인 폄하 발언 때문에 곤혹을 치렀었죠. 또 민주당도 곤혹을 치렀고요. 이런 여러 가지 발언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박원석 전 의원님하고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이거 말고도 또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논란이 좀 빚어지고 있는 모양이에요.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여기저기에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모양이죠. 네, 김은경 위원장의 이제 시누이죠. 김은경 위원장이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남편의 동생이죠. 그분이 이제 미국에 살고 계신 그 도미안 교포인데 그분이 이제 온라인 플랫폼에 글을 하나 썼습니다. 그래서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폄하는 거의 일상이다. 그 얘기인즉슨 김은경 위원장이 이번에 노인 폄하 논란이 일어나니까 남편 사후에도 18년 동안 시부모를 지극정성으로 모셨다. 근데 이제 그 얘기가 전혀 사실이 아니고 남편 사후에 시부모를 전혀 찾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경제적으로도 남편이 운영하고 있던 사업체, 그게 이제 시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건데 그거를 본인 동생 명의로 바꿔서 사실상 재산을 가로챘다라는 등등의 내용이에요. 중요한 거는 진위 여부입니다. 이게 과연 사실인가? 그렇죠. 그 글을 올린 사람이 신우이가 맞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돼요. 네, 신우이가 맞는지 또 글의 내용이 얼마나 사실에 가까운지. 근데 글의 내용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돌고 있고 이제 언론에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예. 쫙 퍼졌는데 아직까지 이에 대해서 김은경 위원장의 그 어떤 해명도 없는 게 조금은 좀 석연치 않고 민주당으로서도 곤혹스러운 대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사실 아니면 사실 무근이라고 밝히면 될 텐데. 가뜩이나 지금 혁신위원회가 김은경 위원장의 이딴 설화로 어려움에 처했는데 이게 이제 개인 사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 문제까지 겹쳐진다면 과연 김은경 위원장이 계속 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혁신위가 계속 갈 수 있을지 좀 불확실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남 부원장이 혹시 얘기 들은 거 있으세요? 일단 뭐 제가 보기에 개인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말씀을 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김은경 그 혁신위원장의 시누이라고 하는 분의 글은 사실 그 시부모님을 모시지 않았다라고 했던 예. 글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은경 위원장님을 이런 일이 불거지기 전에 초기에 뵀을 때 본인이 살아온 과정을 잠시 얘기하시던 부분에 시부모님 모셨던 부분을 저한테 언급한 적이 있어서 예. 사건에 대한 그 진위는 뭔가 좀 더 밝혀져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개인사적인 이 부분이 많은 국민들에게 더 화제되는 것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하고요.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반발을 하거나 반대 의견을 내놓지 않는 것도 지금 각종 설화에 휩싸여서 혁신의 의지는 모두가 다 사장되는 이런 분위기를 예. 막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혁신위가 출범한 지 진짜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처음부터 이제 이재명 대표와 관련 있는 사람을 앉힌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처음부터 있어서 과연 잘 굴러갈 것인가 걱정이 됐었는데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런 움직임은 이제 예상대로다 이렇게라는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식물혁신위에 김 빠진 혁신안밖에 남은 것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위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혁신위원장의 도덕성이라든가 어떻게 보면은 윤리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상처를 입다 보니까 과연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은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는데 끝까지 간다고 합니다. 물론 그 최종 그 9월 초까지보다는 조금 그 줄여서 8월까지 한다라고 했지만 사퇴는 절대 없다라고 하는데 과연 정말 고육지책으로 내는 혁신안이 얼마나 어떤 그 옥동자를 낳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일 수밖에 없는데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그 관심이 있었던 혁신안은 내년에 있는 총선에 있어서의 어떤 공천 룰 같은 것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없는 걸 보면은 사실상 참 안타까운 어떻게 보면 예. 난산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평가합니다. 박원석 전 의원 보시기에는 혁신위가 이게 잘못 만약에 좌초한다거나 조기 종료되거나 하면 바로 이제 비대위를 세우자라는 논의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를 안 된다. 그래서 뭐 10월 6기설, 8월 6기설, 12월 6기설 등등 여러 가지 설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책임 문제가 거론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혁신위원회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그로 인한 리더십의 리스크에 대한 지적이 많이 나오니까 그 상황을 좀 피하기 위해서 다소는 급조된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혁신위원장으로 애초에 모셨던 분이 논란이 있어가지고 뭐 시작도 못 해보고 사퇴를 하고 예. 두 번째 모셨는데 기대와는 다르게 또 이런 이딴 설화와 또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미숙한 모습을 보여서 과연 이런 혁신위가 제안하는 혁신안이 당에서 뭐 수용이 될 것이며 어떤 새로움을 가져다 줄 것인가. 그렇다 보니까 이제 혁신위로도 안 되고 그냥 이재명 대표가 물러서는 것밖에 없다라고 비명계에서는 강력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런다고 이재명 대표가 당장 물러설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또 뭐 이제 영장실질심사를 실제 받게 될지 그로 인해서 구속 여부의 갈림길이 설지 이걸 전부 다 지켜봐야 되는데 당장 이재명 대표가 무슨 뭐 내려놓는다 그래서 또 민주당이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시끄러울 것 같긴 한데 그 시점이 뭐 8월이 될지 10월이 될지 12월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건 지금 상태에서 총선까지 현재의 리더십으로 그냥 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과연 민주당이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국민들은 지켜볼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좀 부드러운 소식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